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단, 캐나다산 에너지에 대한 관세는 10%가량으로 예외를 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현지 시간 2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일 동시각 대비 5% 이상 내리면서 9만 7천 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10만 5천 달러 선을 기록한 이래 사흘 연속 약세를 보인 겁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자 캐나다가 즉각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섰습니다. 멕시코는 대미 보복 관세를 다루는 플랜 B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고 중국 역시 세계무역기구 제소 및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전문 기업 삼양 NC캠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인 18,0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13%가량 오른 2만 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3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강행 소식에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먼저 이날 발표됐었던 물가 지표죠. 이 12월 PCE 가격 지수는 다행히도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요. 일각에서 관세 부과가 연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백악관이 즉시 부인에 나서게 되면서 지수가 하락 반전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종 서명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로써 오는 4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25%, 또 중국은 기존에 더해서 10%의 추가 관세가 덧붙게 됐는데요.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원유와 같은 캐나다산 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세가 10%만 적용이 됩니다. 또 여기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바로 보복 관세를 선언을 했고요. 또 중국 역시 WTO에 이를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중국의 맞불 카드죠. 이 히토류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대체저인 페라이트 관련주들까지 현재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AI, 특히 이 소프트웨어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이 딥시크의 급부상에 따라서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 역시 오픈소스로의 전략 변경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고요. 또 석유, 정유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보이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슈와 더불어서 지난 2일이죠. 이 최대 51억 7천만 배럴 규모의 석유 및 가스가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 더 매장이 되어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다시 한번 제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 이 대왕고래 관련 유전 이슈들 오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 연휴 이후로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코스피 역시 딥시크의 습격을 피해가지는 못했었죠. 이날 반도체와 전력기기 등이 다시 한번 급락을 맞게 되면서 0.7%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지금 시각 2.73% 매우 강하게 현재 내림세 겪고 있고요. 2,448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장 초반치고 굉장히 강한 급락 나와주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피의 급락 이후에는 외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단 하루 만에 현 선물 도합 1조 5천억 원 이상을 팔아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지금 이 시각 3,700억 원 이상 매물 매도 공세 펼쳐내고 있고요. 기관도 동일하게 오늘은 장 초반 대비해서 거세게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2.7% 마찬가지로 엄청난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708선, 어느덧 700선이 위태로워진 상황에 놓인 코스닥이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은 나홀로 약 2천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대 지수가 이 첫 월요일 현재 2.7%에 달하는 굉장히 강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오늘 원달러 환율의 폭등세에는 역시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시각 원달러 환율이요. 전일 대비 17원가량 오르게 되면서 1,470원을 막 돌파했습니다. 이 점까지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LNG 관련주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LNG 관련주들 계속해서 현재 관심 모아가고 있죠. 오늘은 시장이 다소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요. 그래도 타 섹터 대비해서는 그 낙폭이 크지 않은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염과 동시에 우리도 다시 한번 LNG를 통해서 이 협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 LNG 관련주들.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부평가세 얘기들은 제가 설 명절 전에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올해 장이 시작하자마자 1월 달서부터 여러분들 해드리는, 지금 2월 달이죠, 이제 2월 이제 시작했는데 2월 달서부터 연초장부터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시장 좋지 않다, 수출이 망했다, 대한민국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지겹도록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막 시장이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날에서도 믿지 말아라.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매매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종목만 보면은 종목들이 되게 좋다 그랬어요. 아니, 오늘 지금 코스피 3% 빠지고 있고 코스닥 3% 아주 박살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누누이 여러분들 계속 했던 얘기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출주에 대해서 딱 콕 집어서 얘기했죠. 반도체 예전에 제가 되게 좋게 얘기했었는데 트랜스포스에서 반도체 조사기관 걔네들이 갑자기 칼을 거꾸로 잡으면서 말을 바꿨다 그랬죠. 봤더니 중국의 추격과 옛날에는 IT 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아니었네 이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추격과 HBM도 위태롭다부터 해갖고 TSMC는 잘 나가고 등등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얘기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 위기설도 이미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도 작년 10월 달서부터 해서 그 트랜스포스 그 기사가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좋다고 얘기했던 것들 취소. 이제는 삼성전자 위기설에 맞춰갖고 조심해야 된다. 기술 유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다 좋다 이거야. 이거 다 했던 설명들이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올해 내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IT 강국, 대한민국, 이거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게 지금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출주들이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는 이미 벌써 했던 얘기고, 아주 지겹도록 몇 달 동안 했던 얘기고, 작년 10월 달, 11월 달,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동안 내내 했던 얘기죠. 대한민국 위기다. 심지어는 환율 저거 고점 또 돌파할 거다, 올라갈 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IMF도 10년 뒤에 올 수도 있다,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근데 지금 정부는 지금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해결할 일본은 벌써 유럽하고 일본은 벌써 트럼프한테 알람방구 끼려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갖고 지금 거기서 막 협상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행에 대통령 대행 하는 분들이 지금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에 뉴스들은 나오고 지금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런 얘기도 했죠. 우리나라를 뜯어먹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미국 다 적이다. 다 우리나라를 뜯어먹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도 작년에 했던 얘기들입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다 했던 얘기들이고, 그러면서도 시장은 저는 매매로서는 너무 좋다라 그랬는데, 바로 그 이유가 오늘도 보면 인공지능 잘 갑니다. 자, 지금 떨어지고 시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떨어지는데,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다 했던 얘기들이고, 그리고 저 관세 얘기도 이미 했던 얘기죠. 저걸로 시장 충격 줄 수 있다. 저거 트럼프가 한다 그랬으니까 하는 거지 저거 안 하지 않을 거다. 그래갖고 행정명령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온 다음에 나온 이유에서도 뉴스에서는 안 할지도 모른다. 안 하긴 안 해요. 여태까지 했었던 건데. 그래서 저것 때문에 시장 충격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2380이 깨지면 그때서는 종목들 매매해서 손절하라 그랬지만 아직 2380은 안 깨졌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흔들리는 거 보니까 이번 주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올해 내내 계속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가지고 삼성전자 안 망하겠지, 가져가면 끝까지 올라가겠지, 이런 마인드는 옛날 마인드. 그거는 10년 전, 15년 전, 아니다. 15년 전, 20년 전 마인드가 그 마인드고, 물리면 냅두면 올라가겠지는 옛날 마인드고요. 지금 투자 환경도 바뀌었고,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주들도 과거에서는
뭐 계속 성장하는 그거였지만 지금은 멈추고 하락하고 추격이 따라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미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 매매를 해야 되느냐? 자, 저는 그래서 트럼프 그 관세 발언에 시장이 흔들릴 거를 미리 예상을 계속 했었고요. 이걸 한 지를 꽤 됐어요. 이게 올해 들어가기 전부터 작년부터 12월 달서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이요. 저 부평 관세 얘기 처음 기사 나올 때서부터 얘기했던 거니까 저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대응을 시켰느냐? 수출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수출주 뭐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다 우리나라 원유가 안 나옵니다. 물론 주말에서 대왕고래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원유가 안 나오잖아요. 뭐 수출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주는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뭐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조심하라고 했던 거고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게 그쪽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떨어지는 쪽이 그 딥시크로 인해 가지고 뭐 전력주 떨어지고 뭐 그랬는데 많이 올라간 거 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하라고 하니까 트럼프하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밖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자율주행 드론, 뭐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로봇, 우주항공, LNG 가스, 피팅 밸브. 이 LNG 가스에서는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이쪽에 진심으로 이전 그 트럼프 1기 이전 대통령 처음 할 때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 세계 세일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했던 부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도 이걸 할 것 같다 해갖고 관련주를 얘기하기도 했었고 올해. 작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된 이후에서도 이쪽 피팅 관련주 쪽은 계속 트럼프 관련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뭐 조선주들은 뭐 뉴스에서 많이 봤으니까 근데 많이 올라가서 저는 별로 관심 없지만 기자재는 괜찮다 그랬죠. 기자재, 피팅 밸브, 기자재. 근데 그게 이제 주말에 대왕고래가 이슈가 그 관련주거든요. 결국은 파이프 연결하는 관련주라서 피팅, 관, 이음새 관련주 이런 쪽에서 오늘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무역 전쟁 얘기죠. 이제 뭐 관세 때문에 자 한번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을 보면은 저희가 떨어질 때에서도 이거 잠깐은 안정화됐지만 이거 다시 넘어갈 거라였죠. 벌써 두 방이 넘어가죠. 이거를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지금 대내외적인 지금 상황들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1,500원대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만 주장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만 예측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 많은 뉴스들, 매체들 여러분 뉴스로 보시든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뉴스로 많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많은 뭐 경제학자라든지 뭐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500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서 지금 뭐 수출주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그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위해서 돈을 무지하게 지금 자금들을 빼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 해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는 일단은 계속 이게 조정이 단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그래서 2,380 이 저점을 깰 거냐 안 깰 거냐 이건 저도 모릅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이 지금 세게 나올 거냐 이제 적게 나올 거냐인데 사실 미국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미국은 올라가는데 근데 미국 지금 나스닥 선물도 지금 약하거든요. 오랜만에 지금 장 초반에 한 2%대 지금 강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지금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한테 지금 공격하겠다라는 관세로 서로 이제 맞불 작전으로 가면서 결국은 미국은 전 세계와 지금 관세 전쟁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거죠. 미국 시장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과연 그럼 트럼프는 미국 시장의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은 주식으로도 많은 자산들이 배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의식을 해서 다시 뭔가 협상 카드를 다시 내밀어서 다시 제 예상은 다시 또 올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나스닥이 한 20% 정도 빠진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아주 다 반토막이 나겠지만 그러면 협상 카드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의 눈치를 트럼프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 뭐 이제 사람들의 그 관심 속에서 박수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분명히 들어줄 텐데 우리나라는 그 떨어질 때 쟤네들은 돌을 던졌지만 개구리는 그쵸 맞으면은 죽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얼마나 흔들릴지를 이번 주에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관련주 쪽이 안전하고 결국은 흔들려도 다시 올라갈 쪽은 좀 전에 얘기했었던 트럼프 수혜주가 돼야 됩니다. 수출주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출주들 아무리 봐도 제가 주말에서도 계속 봤지만 지금 뭐 현대차든 뭐 반도체든 뭐 뉴스에서 뭐 좋은 얘기 하는 것들 일단 믿지는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들이 뭐가 해결이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뭐 2차 전지든 뭐 반도체든 뭐 조선주 하나 좋다라 그러는데 저는 조선주도 조금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제가 볼 때 불안하거든요.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수출주들이 예전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테마 위주로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계속 그렇게 봐야 돼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고 그래서 테마주 장세를 가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또 다시 얘기하지만 무슨 테마를 하라는 거냐? 트럼프 테마, 머스크 테마 이것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조정받고 또 올라가면 미국장 반등 주고 지금은 미국장 지금 느낌은 뭐 며칠 동안 좀 빠질 느낌이고 우리나라 며칠 동안 빠질 느낌인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트럼프, 머스크 입김에서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주말에도 봤는데 그 자동차 있잖아요. 테슬라 자동차를 봤는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따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들이 너무나도 지금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자꾸 삐그덕거리는 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좋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해외 기술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 두려울 정도로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로는 분명히 움직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기술주들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 뭐 이런 쪽들. 자, 그럼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 니케이 지수는 2.3%, 토픽스 지수 역시 2.1%대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지만요. 우리나라보다는 덜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님 말씀대로 일본은 오는 7일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현재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측면들이 다소 부재한 모습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 회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해서 일본은 그 협상 카드로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제한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의약품 등은 수개월 내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주목을 하셔야겠는데요. 반도체와 철강, 그렇죠.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수출 이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저희가 지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LNG를 협상 카드로 쓴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도 LNG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하이로 코리아.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하이로 코리아, 제가 실전 매매 정수를 진행을 하면서는 처음 만나보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각 0.17%, 역시나 강하게 내리고 있는 시장 대비해서는 그 낙폭이 매우 소소한 그런 측면이죠. 28,550원 선에 거래 중인 하이로 코리아. 전문가님, 이 하이로 코리아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 주말에 이제 대왕거래 피팅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대왕거래 이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게 확정은 아닌데 지금 이제 뭐 가스전 유전이 뭐 발견이 됐다 해서 기대감이 지금 움직이는 건데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트럼프는 전 세계에다가 LNG 가스를 많이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관세를 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위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고위 관료층이라든지 뭐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겠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이제 대미 무역 적자를 이제 따져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10위권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 돌고 다 때린 다음에 우리나라도 때린단 말이에요. 너네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 벌어가고 있지. 그러니까 관세 더 내. 근데 이거를 피하려면 뭘 사주면 돼요. 많이 사가면 됩니다. 그럼 뭘 많이 사가면 돼요? 석유하고 뭐 기름 이런 거 많이 사가면 되죠. LNG 가스 이런 것들 엄청나게 사가면 되는데 근데 이걸 지금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가스관 이렇게 연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조선주라든지 이런 이제 피팅 관련주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로 수혜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일본이나 지금 유럽은 그렇게 간다랍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 뭐 우리나라는 얘기는 없겠지만 에이 설마 그렇죠? 설마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가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쟤네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걔네들한테 뭐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거냐면 걔네들한테 반도체 공장부터 해고 자동차 공장 다 지어놨잖아요. 자 지어놨으니까 부품들이 많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부품들이 많이 이제 수출이 글로 많이 간대요. 그래서 그게 쟤네들한테는 이제 적자로 잡히는 건데 공장 지어달라도 공장 지어줬더니 그러면 그 부품은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회사라든지 장비라든지 여기서 이제 가는 건데 쟤네들 이제 고집대로 간다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연관돼 있는 이제 그런 장비 회사들은 이제 못 가는 거고 아니면 미국으로 다 이사 가든가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제품들을 사다가 뭐 하라라는 얘기인데 그래야지 걔네들한테는 이제 적자를 안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그냥 우겨버리니까 그러면은 무기를 사주든 그렇죠? 뭐 F-35기를 뭐 한 1000대를 사주든 아니면 뭐 가스를 뭐 한 1000조를 사주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물론 우리 그렇게 살 돈은 충분치 않지만 어쨌든 그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그런 협상 카드를 분명 우리나라도 가고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에이 설마 그렇죠? 없지 않았겠죠.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관세 맞으면 그냥 돈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러니까 기사는 안 나오지만 뭔가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기사가 뻔하죠. 안 나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는 뻔할 겁니다. 뭐 조만간에 이제 대한민국 뭐 누구 가갖고 협상해가지고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뭐 가스를 뭐 얼마만큼 뭐 사오기로 했다. 얼마만큼 받기로 했다. 그래서 뭐 조선주들한테 빨리빨리 그 공장 돌려가지고 뭐 LNG 가스선 많이 만들어라. 뭐 이런 기사 나오지 않을까. 저의 예상입니다. 설마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관세 맞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피팅 관련주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피팅 관련주가 아무리 좋아도요 시장이 지금 이번 주 내내 지금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 가격을 좀 싸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덤벼붙지 말고 조정받으면 공략하는 가격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오늘장의 표적 종목 매수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지금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1월 31일 지난주는 단 하루만 저희가 거래를 했었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날 주인공으로 만나봤고요. 12,600원 선의 매수가 형성을 해주셨는데 1.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표적 종목 단 하루 저희 만나봤습니다.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쌓아갈지 추가로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장에 이 새로운 신일 뉴페이스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자율주행차 쪽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조금 약간 지금 삐끄덕거리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 기술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제가 조금 무시했었는데 테슬라 기술 지난 주말에 이제 그 공개를 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미국 주식 얘기할 때 얘기를 할게요. 그 정도 기술력이면 로봇이라든지 앞으로의 물류라든지 사람을 대체할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율주행 이슈는 분명히 미국에서 크게 터질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산업혁명이 된 거거든요. 사람을 이제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들이 많이 이제 원래 그 자동차들 수출할 때 배에다 실을 때 그 뭐 사진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차 다 세워놓는 거 아시죠? 그 다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타가지고 이렇게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때도 배 안에다 실을 때도 사람이 타갖고 다 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 업데이트 같은 것도 한대. 왜냐면 뭐 펌웨어 업데이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막 일일이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그 자동차를 또 탈 때에서는 그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큰 배에다가 실을 거 아니에요. 수출하면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에어컨을 못 쓰는데요. 한여름에. 왜? 틀면 뭘 아직 안 쓰는데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안 틀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 거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율주행차는 안 해도 돼요. 자기네들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다닥 올라가고 업데이트 알아서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뿐만 아니라 그 자율주행 성능도 장난 아닌데 그건 이따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이슈가 엄청나게 될 거고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해서 이슈가 분명히 될 겁니다. 인공지능.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삐그덕거린다고 하지만 테마는 간단 말이에요. 제가 수출주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테마 안 간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주가 안 되는 이유들은 이제 실적 이제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까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 실적이 잘 나오려면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관세 부분에 대한 이것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되는데 뭐 이게 기사마다 다 틀려요. 중국과 지금 뭐 반도체 기술력은 5년 정도 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격차가 5년이라고 그러는데 5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 격차는 많이 줄었고요. 많이 줄었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굉장히 많이 줄었고 오히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더 앞서 있을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만 그동안 앞서 왔던 건데 이것도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그 공급사가 끊기거나 아니면 사업하는 그 어쨌든 뭔가 공장이 받아줘야 돼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걔네들이 망해갖고 없어지게 되면 당장 어디다 팔아요? 그러니까 팔 데가 없거나 누가 찾아주질 않으면 사업은 한 방에 망합니다. 한 방에 망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수출주들은 안 되더라도 이런 기술주 테마주들은 잘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통 반도체를 하지 말고 이것도 계속 했던 얘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뭐 수출주들 대충 뭐 대형주들 설마 뭐 가겠지 실적들 계속 올해 내년 어렵다니까요. 우리나라 제품을 찾을 애들이 없어. 중국 애들이 찾아야 되는데 중국은 지대들이 만들어요. 뭐 인도라든지 걔네들이 찾아야 되는데 중국이 더 싸게 납품하면 경쟁이 안 돼요.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안 만들면 안 산다고 하지. 중국 제품 껴있으면 안 된다 그러지. 뭐 하여튼간 등등등등 해가지고 하여튼간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저는 다시 움직일 거라 생각해서 자 오늘 시장 때문에 빠진 건데 자 차트를 보면 설명이 좀 길었는데 빠졌지만 결국은 올라갈 거는 이게 맞다.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대응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죠. 이 저점이 깨지면 이쪽으로 떨어질 거니까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눈치 빨리 채고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1.2%거든요. 그렇게 와서 12,000원 깨질 때쯤에서 그냥 딱 자른 분들은 되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매매 회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졌을 때 손절했다가 왜냐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지금은 하락연자로 내려온 건데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는 이번 주는 그렇거든요. 한 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9,000원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시장이 2,380까지 만약에 깨버린다라 그러면은 9,000원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9,000원 내려오더라도 결국 올라갈 애들은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그래요. 오늘 떨어진 거에서 손절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할 텐데 이게 이제 시장이 언제까지 조정을 받았다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손절하신 분들은 잘한 거고 만약 손절을 못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흔들리는 것까지 참고 결국은 기다리면 올라갈 애들은 이런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물려도 사실 이런 쪽을 물리는 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반도체 장비주도 많잖아요. 한미 반도체에서도 최근에 강하게 많이 올라갔던 애들 막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애들보다는 얘가 좀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은 얘도 안 나와요. 기대감은 얘가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가지고 지금 주식회사는 지금 안 되는 장입니다. 테마, 잡주장이에요, 잡주장. 트럼프, 머스크 테마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은 없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의 표역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하이로코리아.
하이로코리아. 자, 하이로코리아는 좀 전에 이제 관이음새 피팅 관련주로 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원자력 테마에도 얘가 들어가긴 합니다. 또 과거서부터 조선기자재 움직일 때 자주 움직였던 종목이라 조정받으면 이쪽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장만 좋았었으면 지금 눌림목에서 지금부터 하라고 했겠지만 지금 장이 흔들리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게 왜냐면 오늘 밤에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선이 안 좋은 게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뭐 한다 들은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좋은 얘기가 협상 카드가 그래 너네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게 하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 주지 않으면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싸게 공략하는 거는 일단 26,000원까지 일단 내려볼게요. 매수 가격은 26,000원 정도로. 그래봤자 뭐 9% 정도밖에 안 빠져요. 그래서 9% 정도 좀 떨어지면 그때서 좀 싸게 공략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은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조선기자재 그다음에 피팅 관련주 쪽들이 움직임들이 오늘 다 좋아요. 근데 뭐 따라갈 필요는 없고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불안해할까 봐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들도 지금 뭐가 얘기 나오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뭐 수출 됐다마니 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저쪽에서 이제 그 주문 생산 CDMO 이 관련주로 걔네들이 요청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가 반도체 생산하지 않죠. 인텔도 옛날에 했었었는데 지금 하지 않죠. 다 어디다 맡겨요? TSMC에 맡깁니다. 왜냐면 지금 워낙 빠른 시대와 이게 주문자 생산 방법으로 저쪽으로 이제 그 CDMO 그걸 위탁 생산을 맡기는 이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잘하는 거 설계만 하고 열심히 이거 위주로 하겠다 해갖고 열심히 엔비디아 설계하는 거고 TSMC한테 맡겨가지고 TSMC가 나노 공주 2나노, 3나노, 5나노 이렇게 해갖고 만들듯이 제약도 좀 비슷해요. 제약도 뭐 공장을 뭐 하기 위해서 공장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제약주에다 이제 맡기는 부분들이라 뭐 수출 부분은 쟤네들이 뭐 오케이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이제 그런 보다는 좀 덜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할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마시스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종목 휴마시스 뭐 엑세스 바이오 CJ 이런 거 있었잖아요. 빠져요 안 빠져요? 거의 안 빠지죠. 오늘 반도체 관련주도 장비주를 보면 오늘 7% 빠지는 애들 뭐 3%, 4%는 뭐 되게 많고요. 지금 종목들 뭐 떨어지는 것도 지금 수두룩한데 덜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수출주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이슈가 없고 두 번째는 이미 먼저 빠졌어요. 완전 바닥이에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뭐 반도체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수출주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외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겨울철이고 질병 이슈가 2015년 5년마다 2015년, 2020년 그다음에 올해 또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뭐 등등등 해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다시 반등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애들은 뭐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오늘 종목들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지금 미국 선물도 너무 안 좋고 얘네들이 좀 더 빠지면 우리나라도 내일 좀 떨어질 것 같지만 그나마 트럼프 수혜주들이나 의료 AI 쪽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런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흔들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로코리아 시장 흔들릴 거를 대비를 해서 26,000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저희 26,000원 선의 매수가 형성해 주셨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활짝 창구 열어놓고 여러분의 고민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고민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TEMC 들어와 있는데요. 14,000원에 10%.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으시네요. 지금 시각 TEMC 바로 주가 흐름 봐야겠죠. 현재 6.2%. 오늘도 그렇고요. 또 전거래일까지 거의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각 7,390원 선에 거래 중인 TEMC 참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TEMC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가야 될까요? 자, 반도체 장비주인 TMC.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제가 안 좋다라 그랬어요. 원래 저도 작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 7월 달까지는 반도체 장비 좋게 봤거든요. 좋게 봤는데 작년 9월 달, 10월 달에 트랜스포스에서 일단 중국의 그 추격. 저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유출된 건 알고 있었죠. 기술 유출돼가지고 뭐 삼성전자 임원이 뭐 중국에다가 뭐 공장 차리고 뭐 기술 유출되는 사건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었고 뭐 등등등 하여튼 뭐 중국에서 DDR4 만들고 있다, 5 얘기 뭐 그거 그러니까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작년 하반기에 알았던 거고 기술 유출건들은 작년 상반기 때 알고 있었어요. 작년 2월 달, 3월 달 그때서 기사들 막 나오길래. 이거 좀 심각하겠다. 나중에 이걸로 아킬레스건을 한번 흔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중국이 어디까지 따라왔을까는 뭐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근데 뭐 삼성전자에 있는 모든 기술들을 싹 다 퍼다가 거기다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으니까 똑같은 제품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좀 빨리 터진 거죠. 그래서 DDR5까지 양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장비는 중국 쪽에다가 그렇죠. 근데 장비도 근데 중국 애들이 다 복사하고 지네들이 다 만들어 버리면 우리나라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장비는 걔네들이 뭐 반도체 만들면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갖다가 팔면 되니까 좀 타격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장비 회사만 봤을 텐데 주가는 그렇진 않아요. 주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져버리면 장비 회사는 떨어지니까.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작년에 경고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매긴다 그래서 좀 철강, 알루미늄 여기도 매긴다 하지만 일단 반도체가 지금 문제죠. 2차 전지도 문제고 자동차도 사실은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거 봐봐요. 그리고 지금 다른 애들도 다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오로스테 테크놀로지 이것도 IT 부품주 쪽인데 최근에 잘 움직였던 이유가 인공지능 AI로 움직였던 건데 지금 한 방에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한 3, 4일 만에 23%가 빠져요. 뭐 한미 반도체는 뭐 잘 버팁니까? 얘도 고점에서 지금 떨어지고 그나마 시스템 반도체라고 잘 움직였던 애들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ISC, 뭐 네오셈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힘을 당연히 못 쓰는 거고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TMC는 애초에 힘을 낸 적도 없고 떨어지기만 했던 종목이고 거래량도 없고 지금 상황도 좋지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14,000원으로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반등을 지금 주는 것도 지금 상황이 악재만 가득하잖아요. 호재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전 세계와 같이 함께 공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거는 약세를 보일 수 있어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다행인 건 비중이 100%가 아니고 10%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그래도 기다렸다가 뭐 다시 반등 주면 뭐 10,000원 정도에서 손절 생각을 하는 정도 10,000원도 쉽지 않아요. 여기서 거의 30%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점 깨지고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여전히 존재해 있으니까 추가 매수만 안 되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보유했다가 반등 나오면 10,000원이 아니어도 돼요. 뭐 8,000원이나 9,000원 정도만 돼도 교체를 해야 돼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IT 섹터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고찰 하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좋아하는 전 세계에다가 LNG 가스 셀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조선 기자재 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항공 이것도 머스크하고 트럼프는 하여튼 우주 쪽에다가 뭘 건설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은 저도 모르겠지만 그쪽도 진심인 것 같으니까 그런 쪽들을 보여줘야 된다. 전통 반도체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이 여러분의 투자의 한계를 사라지게 할 이곳.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힘을 주고 있는 가운데 또 간밤 굉장히 강력한 머스크 관련 소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식이라기보다는 머스크 자체와 연관이 된 소식인데요. 바로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lon Musk teams now has access to Treasury Payment System. 정말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 팀, 다찌를 말하는 거겠죠. 이 정부 효율성 부서를 뜻하는 겁니다. 이 팀이 이제는 미국 정부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권을 가지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밑에 있는 기사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gave Mr. Musk representatives at the so-called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a powerful tool to monitor and potentially limit government spending. 자, 이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요. 이 미스터 머스크, 일론 머스크 뭐라고 하죠? 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덧지죠. 이 덧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자그마치 아주 강력한 이 재무부의 어떤 재원들을 감시할 만한 수단을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그 수단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재무부 결제 시스템입니다. 자, 이 재무부 결제 시스템을 접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머스크와 측근들이 모든 미국의 자금 흐름이 통과하는 핵심 인프라를 틀어주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규모가 연간 5조 달러, 하나로는 7,300조 원, 억 원이 아닙니다. 7,300조 원에 이르게 되고요. 또 이 시스템이 중요한 점이 정부 직원들의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그리고 전 미국인들에 관련된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와 계약한 경쟁사에 대한 정보까지 취득을 하게 되면서 이해 상충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내부의 논란도 굉장히 거세고 있는데요. 액수도 액수지만 이 과정에서 머스크의 실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구절이 최근 스콧 베센트 장관 취임 전까지 장관 대행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레브릭 재무부 차관보였습니다. 이 차관보가 무려 1989년부터 미국 재무부에서 일해온 정말 정통 관료 출신인데 차관보가 다찌의 정보 접근 요청을 거절했다가 바로 휴직 처분을 받았고요. 현지 시간 31일 돌연 퇴직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현재 머스크의 이 실세가 어느 정도가 될지 짐작이 가지 않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이 재무부 결제 시스템의 허용에 있어서 이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의 앞으로의 권력 어느 정도로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실까요? 사실 미국 그쪽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머스크를 중용을 한다라는 얘기고 있고 약간 지금 서운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 직접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기사만 봤을 때서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약간 갈등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에이 설마. 일단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기사는. 근데 저는 미국 기술주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니라서 제가 주말에서도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차 그거를 영상을 봤는데 제가 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골목길 같은 건데 이제 상황을 만든 거죠. 앞에 이렇게 차가 오면 당연히 지금까지 있는 자율주행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가 오면 뭐예요? 그 차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다 지나간 거 확인을 하고 얘가 약간 멈칫하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차가 다 그러니까 우리 운전할 때 보면 골목길 이렇게 같이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가듯이 그다음에 다 지나가는 거를 다 예상을 한 다음에 지나가서 얘가 지나갈 거 예상하고 미리 좀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안전하게 하려면 다 움직인 다음에 가야 되지만 이 정도 속도면은 다 오면 얘가 다 빠져나갈 거를 예상을 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얘가 다 빠져나갈 거 예상을 하고 미리 움직여요. 그건 이게 완전한 그 시스템이 아니면 이게 사고 날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빠르게 작동을 하고 뭔가 상황들을 예측을 빨리빨리 하고 한마디로 우리 자율주행차 그러면은 약간 얘네들이 어리버리 하는 흐름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약간 주춤 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게 없이 사람이 진짜로 그러니까 능숙한 그런 이제 택시 드라이버들이 운전하는 정도의 혹은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그만큼 학습 훈련이 달렸다라는 거에 많이들 놀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한 이제 기사거리들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기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일할 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율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게 로봇에도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을 던져요. 던지면 공이 던지는 걸 보고 얘네들이 이제 잡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을 던질 제스처를 취하면 공이 출발하기도 전에 로봇들이 그거를 보고 움직일 줄 알고 자세를 취하는 약간 이런 느낌? 그 공을 자 던질게 할 때 이미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던질 걸 예상을 해서 그런 거죠. 원래는 던지면 던지는 그 속도를 계산을 해서 올 걸 예상해서 그때 잡는데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로봇들 보게 되면 이렇게 던지면 잡아요 못 잡아요. 나중에 움직이니까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옛날 로봇들 움직이 느린 거죠. 일단은 뭐 관절기 속도도 느릴 수도 있는 거고 반응 속도가 느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잡으면 공이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느리는 느낌이었대요. 지금은 떨어지기로 예상을 한 다음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하니까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 자율자동차 지금 성능이 그 정도가 됐다라 그러면 이제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에서 영상을 공개한 건데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제가 뭐 판단을 못하겠고 어쨌든 뭐 유튜브에 나온 영상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신차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팬들에 이렇게 캡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런 영상을 공개를 했었었는데 근데 그 기술력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기술력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다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테슬라 주가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일단 오늘 미국 나스닥이 선물이 지금 한 2%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어서 테슬라도 기술주라서 떨어지긴 할 거예요. 떨어지긴 할 텐데 떨어져도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아무리 중국 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트럼프가 가만히 안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규제를 가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테슬라는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술력이 대단한 거는 뭐 지금 많은 그 엔지니어들이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테슬라 주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중국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서 이 테슬라 주가가 빠질 거냐? 저는 빠지면 그래도 사야 된다. 왜냐면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힘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쥐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도 결국은 자기네들 위주로 지금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라고 지금 가면서 나온 이제 문제들인데 중국이든 누구든 어쨌든 자기네들이 가는 길에 뭔가가 있으면 다 그렇죠 때려버리겠다라는 이제 관점이니까 조정받으면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미국 시장도 그 투자 심리 위축. 지금 코인 시장도 아주 급락 나옵니다. 지금 뭐 이틀 만에 지금 20% 정도 빠진 애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쟤네들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모든 지금 자산 시장, 그러니까 뭐 코인뿐만 아니라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우리나라만 안 올라오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에서 트럼프의 그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다 걷어들인다는 뜻이죠. 걷어들이는 거 걷어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테슬라는 뭐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지?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이전에 여기다 금 거놨던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 어차피 떨어져도 올라갈 애들은 이런 애들이니까. 그럼 우리나라 이제 주식으로 또 따지게 되면은 테슬라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식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물려도 그쪽이 안전하다라는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테슬라는 오늘 흔들릴 거다. 하지만 걱정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려 냉전 시기부터 재무부에서 일해온 이 레브릭 재무부 장관 대행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돌연 퇴직하게 만든 머스크의 다치. 지난 29일 X에 테슬라 주식이 bulletproof, 방탄처럼 보인다라고 올렸던 이친 몬스터의 한마디가 기억이 나네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예상대로 이 트럼프발 관세 발언에 충격을 받은 우리 시장, 이 장 초반 2.7%의 각각 양대지수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트럼프 수혜주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라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하이로 코리아까지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